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본체 동시널치 1번 본체의 기본적인 형상 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남은 거는 이제 탭이죠. 앞나사부 여기하고 이제 요 상부 두 군데 있습니다. 상부 두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조금 이제 실제 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가 조금 아리까리해요. 왜냐면 자격 시험에서 저 부분을 모델링을 안 해도 이게 되게 작은 부분이잖아요. 작은 부분이니까 출력하면은 이게 티가 안 나거든요. 어차피 3D 같은 경우는 이미지만 가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이 모델링이 안 돼 있어도 얘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요 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축은 요 나사가 바깥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죠. 이 부분에는 아무 표시도 없으면 이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본체에 굳이 나사 작업을 안 해줘도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왜냐면 워낙 작게 저 부분이 작게 표현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나사의 그 음영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출력에서 그게 걸릴 일은 없다. 어차피 파일을 제출한다 해도 PDF 파일로 제출이 되잖아요. 3D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차피 이제 요 축할 때는 나사를 무조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거 어차피 그때 가서 할 거 여기도 한번 나사를 내보자 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근데 이 나사를 낸다라는 개념 이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오토캐드를 가지고 3D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를 내는 거지 실제 3D 캐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인벤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잠깐 일단 3D 캐드를 가지고 요 나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3D 캐드로 넘어갔다 오도록 하죠. 자, 일단 퓨전입니다. 퓨전 띄워놓으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전산환경기제도 기능사 같은 국가자격 시험에서는 퓨전은 쓰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규정이 바뀐지 어쩐지는 솔직히 저는 들은 바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퓨전으로는 이제 인터넷 연결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얘기밖에 이제 못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퓨전을 제가 먼저 띄워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 퓨전이 요 나사 쪽 하는데 되게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다른 이제 여러 개의 3D 캐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6가지죠. 이제 카티아, 크레오, UGNX,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인벤터, 그 다음에 이제 퓨전까지 해서 6개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그 6개 중에 요 나사 부분을 표현하는 기능 자체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뭐 저는 퓨전입니다. 퓨전. 그럼 퓨전이 아주 뛰어난 거냐? 뭐 다른 거는 뭐 얘 퓨전보다 못하냐? 그 못하는다기보다 퓨전이 편해요. 진짜 기능이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퓨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고 요 다음에 인벤터를 제가 또 띄워가지고 인벤터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앞나사를 할 거니까 앞나사를 하려면 약간 모델링된 형체가 있어야겠죠. 거기에다 일단 어떤 형상 질량이 있어야지 거기다 구멍을 뚫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스케치 작성 제가 퓨전 강의는 안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퓨전을 쓸 줄 안다는 생각 전제하에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퓨전 강좌도 따로 찍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저 평면 하나 선택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사각을 그릴게요. 사각 여기서 직사각 2점 직사각 가지고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크기는 30에 30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해주고 돌출 명령으로 요런 돌출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고 돌출을 해주는 방식은 지금 오토캐드 3D에서 하고 있는 방식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저 프로파일을 작성을 할 때 3D 캐드랑 오토캐드의 차이는 오토캐드는 3D 공간상에서 내가 위치를 정해가지고 그냥 그려주면 되는 거고 얘는 평면이라는 걸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평면이 선택돼야 종이가 놓이게 되고 그 종이 위에다가 우리가 프로파일을 그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 인지하시고 높이는 제가 거리를 얘도 30mm로 할게요. 30mm. 자 그리고 확인 해서 지금 보면 이제 30에 30에 30
전체가 다 30인 정육면체죠. 정육면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정육면체의 측면에 제가 이제 나사를 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3D CAD를 사용을 하면 거의 대부분 3D CAD들이 다 똑같아요. 인터페이스 구조가 다르고, 그다음에 그 명령을 지칭하는 명칭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사를 낼 때는 구멍이라는 기능, 이제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구멍 가공 마법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홀이라고 돼 있네요. 홀. 홀 자체가 이제 구멍이라는 뜻을 얘기하죠. 이거를 이제 번역 안 하고 그냥 홀 그대로 쓴 거예요. 자, 홀을 딱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을 면을 지정을 합니다. 이 면에다 뚫을 거야.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제가 클릭한 지점에 이제 중심이 놓이는데, 뭐 저 위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런 세세한 건 지금 하고자 하는 강의는 이 퓨전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거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사를 낼 때는 이제 홀 유형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 나사는 탭이에요. 탭, 앞나사. 탭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나사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나사의 깊이를 제어해주는 이런 칸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나사 깊이가 다, 전체 이제 홀의 구멍의 깊이가 다 나사가 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도한 거를 보면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라는 걸 선택을 해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드릴 깊이, 이게 이제 드릴 깊이에요. 전체 드릴이, 나사를 내기 전에 드릴 구멍을 한번 뚫는데, 그 드릴의 깊이가 얼마냐. 이게 나사의 깊이보다는 더 깊어야 돼요. 제가 이제 나사 깊이, 요게 나사 깊이거든요. 요게 나사 깊이인데, 나사 깊이는 지금 제가 M6짜리를 쓸 거거든요. M6 나사를 쓸 거기 때문에, M6이면 6에, 직경의 2배 이상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6에 12, 6이 10이니까, 6에, 이건 12로 갈 거고, 깊이는 12로 갈 거고, 빨간색으로 나오는 건 드릴 깊이가 얘보다 더 길어야 되거든요. 드릴 깊이가 더 길어야 돼요. 나사가 난 부분보다. 근데 이제 아직 작죠. 그러니까 얘가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예요. 5mm로 드릴을 뚫어놓고 12mm 깊이의 나사를 낼 수가 없다고 지금 얘가 경고를 띄우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제가 저거보다 깊어야 되니까 14mm, 2mm 더 깊게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14로 바꾸니까 빨간 게 안정적으로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죠. 충분히 날 수 있다. 14mm 깊이로 네가 드릴로 구멍을 먼저 뚫어놓으면 12mm 깊이로 나사를 내가 낼 수 있어 라고 얘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의 규격은 이제 요 밑에서 정해져요. 밑에서. 지금 이제 크기가 5로 돼 있는데 얘는 이제 M5 계열 나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요거 딱 해서 M6.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제품에 좀 특징이 있는데, 요 3D CAD들의 특징이 있는데, 크기를 따로 정하고 그 다음에 나사가 몇 피치짜리를 따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솔직히 이 방식은 저는 비추예요. 오토캐드 제품의 저 부분은 좀 안 좋아요. 그냥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 없이 바로 그냥 이거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여기에 호칭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끝나면 되는 부분인데, 왜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만들었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토데스크 딴에는 호칭을 정하고 피치를 정해라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것 같은데, 굳이?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 번에 정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오토데스크 제품들의 단점이에요. 이제 3D CAD 쓰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사의 클래스도 있어요. 클래스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UH 클래스고, 이게 UH를 거의 다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를 굳이 바꾸지도 않고, 이제 기왕에 클래스 선택하는 게 나와 있으면 좀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클래스가 여러 개가 나오는 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향은 이제 우나사가 있고 좌나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별말 없이 아무 말 없이 도면에 편기했을 때는 무조건 이제 우나사. 우리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나사는 우나사고, 특수한 경우에 좌나사가 있는데 그럴 경우엔 좌나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사를 지금 나 있는 거냐? 아니죠. 이게 이미지를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사가 난 것처럼. 그냥 얘는 민자 구멍입니다. 민자 구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전까지 보여드렸던 그 오토캐드에서 작업했던 그 구멍처럼 그냥 그 호칭경 M6이니까 6이 아니라 그 안쪽에 이제 작은 그 직경으로 나사산 높이가 이제 튀어나오고 이제 있는 그 작은 직경의 구멍 자체,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3D에서는 굳이 저거를 파지 않는다. 그쵸. 왜냐하면 저렇게 이미징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왜 나사를 안 파고 저래요? 그러는데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나사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 이걸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뭘 할 거예요? 도면을 만들 거잖아요, 도면. 그러면은 그 조그만 M6 나사에 나사산이 이렇게 다 모델링이 돼 있으면 이걸 다 2D로 변환을 해요. 우리가 2D 도면 만들 때. 그러면은 이것 조그만 게 우리 도면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보일까요? 아니죠. 여기 검은색으로 색깔 칠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모델링 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D 도면 그릴 때도 나사산을 일일이 안 그리잖아요. 그냥 선 두 개를 그리잖아요. 골지름, 그 다음에 호칭경,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지름, 이렇게 해서 그냥 두 줄로 그리잖아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그리느냐? 어차피 그 사이에 나사산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2D 도면을 출력할 때는 오히려 거기를 시꺼멓게 색깔을 칠하는 게 돼버리는 거지, 나사산이 표현되지 않는다. 네. 오히려 도면 보는데 방해가 된다. 차라리 두 줄 선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 게 훨씬 더 보기 좋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약식으로 표현한다. 결국 우리도 얘를 이제 2D 도면으로 변환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산이 모델링 될 필요가 없어요. 그 두 줄 선,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로 했던 약속, 그대로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멍이라는 요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나사를 표현을 해주면 나중에 2D 도면으로 바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요 형태. 이렇게 해서 두 줄 선이 나오는. 단지 우리가 2D 도면 그릴 땐 요게 있었잖아요. 요건 안 그려줘요. 요건 안 그려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 초입에 불완전 나사부라고 해서 여기 45도 이렇게 쳐준 거 있잖아요. 요것도 안 그려줘요. 저 두 개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래 예전에 손제도 할 때 규격은 저랬었는데, 미국에서는 저 부분을 신경 안 쓰나 봐요. 예, 우리나라 캐드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그리고 얘네들은 없이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불완전 나사로라는 거 다 아는데 뭘 그걸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주냐, 이런 느낌일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을 안 그려주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아마 이제 최근 아마 채점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해서 감점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그냥 3D에서 선 작업을 하고 바로 그걸 2D로 넘겨서 작업을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 부분의 표현이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저걸 인정하고 저 부분이 표현 안 되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냥 채점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예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채점관이 된다면 저는 이제 최근에 3D 경향을 반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할 거예요. 저 부분을 안 그렸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감점하거나 불완전 나사부를 안 그렸다고 해서 감점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너무 예전에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 자체도 잘못인 것 같아요. 이미 시대는 바뀌었고 시스템도 바뀌었고 거기에 따른 표현도 어느 정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무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3D 프로그램을 쓰는데 제가 이제 학원 강사할 때 조금 재미있는 일이 있기는 했어요. 뭐냐면 그때 제가 쓴 거는 이제 퓨전도 아니고 인벤터도 아니고 솔리드웍스였어요. 제가 학원에 솔리드웍스를 가르치고 있었고, 제 학원 학생들 중에 이제 전산학력 기계도 기능사 과정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공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공고. 이제 거기가 이제 어느 공고인지는 이제 말씀 안 드려요. 왜냐면 좋은 얘기 안 할 거죠. 예, 좋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요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또 전산학력기계도 공고다 보니까 전산학력기계도 기능사 이 수업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듣고 있었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이 하는 수업과 제 수업을 두 개 동시에 듣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와서 딱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여기 무조건 나사산을 모델링 해야 된다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이 쓰는 솔리드웍스 버전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 나사산 모델링을 자동으로 안 해주는 그런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이제 나사산을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할 오토캐드에서 하는 방식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나사산을 일일이 모델링을 했다. 그렇게 시키더라. 무조건 모델링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대요. 저희 학원 선생님은 저기 나사산 모델링 안 하고 여기 이미지 이렇게 나온 걸로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 학원 선생님이 뭘 모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정말 그 얘기 듣고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3D CAD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3D CAD가 우리가 뭘 목적으로 하느냐. 그 나사산이 모델링 돼야 된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를 실사 이미지를 만들 때 필요한 거예요. 설계적인 개념에서는 나사산은 절대 모델링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설계적에서는 그 나사산의 복잡한 형태가 단순하게 묘사되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약속한 약속 기호가 있잖아요. 왜 도면을 그릴 때 그렇게 그리기로 약속을 했겠어요? 그쪽이 더 표현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그 형태를 보면 다 나사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저걸 무조건 3D로 할 때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저게 모델링 되고 안 되고의 이제 문제점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저기에 따라서 질량 계산이 달라져요. 무게 계산이 달라진다. 당연히 여기를 실제로 판 것과 실제로 파지 않은 것의 무게는 다르겠죠. 실제로 파게 되면 파진 만큼 무게가 더 작아지겠죠. 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저 나사의 탭부가 빠지는 무게에 따르는 무게 차이가 심각하게 나느냐? 아니죠. 저 부분 되게 미세한 양이란 말이에요. 심각하게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무시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도 질량 값을 구하는데 거기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에 전 질량 값을 적는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질량 값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질량 값 계산이 다 달라져요. 질량값 계산이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최저값을 구하고 최저값에서 곱하면 되죠. 질량값 계산이 달라진다는 건 최저 계산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3D CAD들이 최적을 산출을 하잖아요. 그럼 모두 다 똑같은 모델링을 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약간마다 그 계산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한소수가 나오고 소수점들이 나오거든요. 이 소수점을 어떤 식으로 올림 처리를 하고 내림 처리를 하고 이거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약간씩은 오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측정값이 안 되거든요. 질량값은. 근데 이제 그 질량값을 적으라고 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산능력 기계도 기능사에서도 질량값이 있는데 그 값을 딱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바운더리, 오차 바운더리가 있어요. 오차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맞는 걸로 해준다. 그러면 저 나사산에 의한 저 질량값의 차이는 오차 바운더리 안에서 정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사산 모델링은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에서 나사산을 모델링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D CAD에서는 모델링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이 정말 좋은 게 요 나사산 모델링 기능이 되게 좋아요. 왜 좋으냐면 여기서 이제 아까 썼던 명령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타임라인에 요 썼던 명령이 기록돼 있어요. 얘를 수정하고 싶으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이 뜨는데 얘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모델링 됨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딱 클릭을 하면은 나사산이 이미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모델링 돼서 나옵니다.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 아마 지금 현존하는 3D CAD 중에서는 저 나사산 모델링은 얘가 제일 간단할 거예요. 이거보다도 좀 이전에 있던 방식은 솔리드웍스 방식이 있어요. 솔리드웍스 방식이 있는데 솔리드웍스 방식은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사산을 모델링하고 싶으면 어떡하냐면 나사산 모델링 해주는 명령이 요 위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같은 명령 내에서 모델링 될 거냐 아니면 저렇게 이미지로 처리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리드웍스 방식은 요거는 일단 하고 요거 이렇게 작업하고 그 이후에 나사산을 파겠습니다 하면 그 파주는 명령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걸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근데 그 파주는 명령도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있을 때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거 나사산 파고 싶었으면 일일이 이제 모델링 해줬어야 됐고 이제 그 요구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모델링 해달라는 요구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기능 업데이트 식으로 해서 그 기능이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얘는 그냥 같은 명령 하나 안에서 정말 편하게 모델링 돼. 선택만 해주면 체크만 해주면 바로 모델링이 돼. 거기다가 저 마무리도 제일 깔끔해요. 마무리도 제일 깔끔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모델링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이런 기능이 이제 오토캐드에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오토캐드 3D가 기능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실무에서 쓴다. 오토캐드 3D 옹호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오토캐드 3D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 성향이 오토캐드 3D가 맞을 뿐이에요. 맞을 뿐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3D 작업을 하는데 효율적이고 편하냐는 결국은 사용하는 사용자 본인이 선정을 해야 돼. 그분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오토캐드 3D가 활성화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활성화가 되면 좀 더 많은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거고 많은 개발이 일어날 거니까 그걸 바라고 있지만 이미 오토캐드 3D는 도태된 상태예요. 그거는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단지 그 도태된 소프트웨어를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본인들의 취향이니까 존중은 돼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단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토캐드 3D를 경험하고 3D CAD를 경험해봐라. 그래야지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의 이제 고마움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요 모델링된 나사가 있다 보니까 요 김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예전에 2D로만 할 때 설명 못 드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검사에서 단면 검사 이걸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줄여서 이제 나사 있는 부분을 단면을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끝에 보면은 이제 요렇게 나와 있다가 이거 제가 좀 더 이제 쓱 들어가면 점점 저 끝이 얇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얇아지죠? 점점 저 끝이 얇아집니다. 얇아져요. 슉 가면 얇아지고 얇아져요. 여기까지만 이제 얇아지게 하고 이렇게 돌려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를 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되죠. 네, 여기 되게 얇아져요. 되게 나중에 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종이장보다 더 얇게 딱 금속이 남습니다. 저 부분이 불완전 나사부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발생을 해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사가 나다 말잖아요. 실제적으로 요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퓨전에서 좋은 건 이거예요. 딱 여기까지 여기 끝나게 이렇게 딱 해서 뾰족하게 딱 되는 요 처리. 저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 모델링 방식을 사용하면 끝이 요렇게 안 되고 요 모양으로 해서 갑자기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럼 되게 어색해요. 파다만 요 형태. 처리까지. 근데 실제는 아마 실제 우리가 나사 가공 툴로 하면은 요렇게 마무리 되긴 할 거예요. 나사 가공 방식을 보면 실제는 저렇게 마무리 안 되고. 어쨌든 그건 별개고 요 얇은 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사를 그리는 표현에서 그렇죠? 나사를 이제 우리가 2D를 그릴 때 이렇게 하고 여기 중심선 있겠죠? 중심선 있고 요렇게 있고 여기 이제 외벽 있고 여기가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사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선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 절반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 불완전 나사부 이렇게 해주고 여기 불완전 나사부 어떻게 해요? 45도로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주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지워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걸 왜 해주느냐? 이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기가 되게 종이장보다도 얇아진다 그랬는데 저 나사를 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싹 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금속이라 그래도 종이장처럼 얇게 되면은 손으로 밀면 저기가 뭉개져 버려요. 탁 부러지면서 뭉개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되게 약한 부분으로 나와요. 근데 그 뭉개진 조각이 나중에 나사를 체결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나사를 타고 여기 있는 앞나사의 나사산과 수나사의 나사산 요 사이에 껴요. 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나사 표면을 깎아버려요. 여기 이제 요 끝부분이 딱 부러져가지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깎아버려요. 이거를 뭐라고 흔히 얘기하냐면 나사가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나사를 먹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정식적인 표현은 아닐 거예요. 나사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나사가 체결이 됐는데 나사가 아무리 해도 안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막 잘 돌다가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안 뽑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나사 먹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먹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거 빼내려면은 온갖 생쇼를 해야 돼요. 심한 경우 이제 아예 안 뽑아지면 그 제품은 버려야 돼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요 덜렁덜렁거리는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항상.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그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못따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못따기를 해주는 거예요. 못따기를 해주면 얘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종이장처럼 얇은 부분 안 생겨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못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도 요 이제 3D 형상을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저기 왜 못다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약간 요 퓨전의 이제 모델링, 나사사 모델링 기능의 아쉬운 부분은 요 얇은 부분을 남긴다. 저것까지 자동적으로 못따기 처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마무리를 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요 부분 못따기 해주는 건 나중에 이제 내가 회전 명령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깎아내는 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45도로 그리잖아요. 근데 실제 45도는 아니고요. 이게 몇 도냐면 나사의 날끝각이 118도예요. 118도. 여기 이제 날끝각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사가 아니라 드릴의 날끝각. 118도예요. 그러면은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자면 이게 이제 M6이다. 라고 하면 여기 직경이 6이잖아요. 6이면 6파이죠. 이거보다 직경이 큰 거. 7파이여도 되고 8파이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8파이를 많이 쓸 거예요. 8파이 드릴을 갖고 와요. 8파이 드릴 갖고 와가지고 그럼 여기 안 들어가고 어떻게 드릴이 이렇게 걸치겠죠. 이렇게 파요. 이걸로 이제 드릴도 전동 드릴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모양 돌리면 깊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요 드릴 그 전동 드릴 앞에 꽂는 거 드릴 팁을 사람이 손으로 잡고 그 뾰족한 부분을 저기다 딱 갖다 붙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몇 번 돌려요. 삑삑삑삑 하면서 돌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못따기가 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못따기 각은 이게 59도예요. 118도니까 118도의 절반인 59도.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캐드에서 제도할 때 저걸 45도로 그리는 건 그냥 그리기 편하려고.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있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3D 모델링을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저것 때문에 저기에 저렇게 불완전 나사부를 표현을 해주는구나. 원래 이제 저런 원리 때문에 표현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런 이제 퓨전 같은 3D 전문 툴을 쓰면은 편하다. 그리고 솔리드웍스도 이제 요렇게 얘보다는 좀 불편하지만 퓨전보다는 불편하지만 나사산을 모델링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할 거는 3D CAD는 솔리드웍스도 아니고 퓨전은 아니에요. 왜냐면 퓨전은 자격증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사산을 모델링 할 필요는 얘까지는 없어요. 얘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로 좀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닫고 인벤터 열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인벤터에는 제가 시간이 지금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저걸 미리 만들어놨어요, 큐브를. 그래서 인벤터에서도 바로 이제 그 구멍 작업을 해볼게요. 퓨전에는 홀이라고 돼 있었는데 또 인벤터는 구멍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오토데스크에서도 저 번역에 대해서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뭘 쓰느냐. 근데 이게 유저들 사이에도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저걸 구멍으로 해라, 홀로 해라. 막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뭐가 답이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면 같은 기능은 같은 명칭으로 좀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퓨전에는 홀이라고 하고 인벤터에는 구멍이라고 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자, 어찌됐든 자 구멍 기능을 이용을 해서 똑같이 이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자, 한 군데 마찬가지 구멍을 뚫어줄 면 중에 한 군데를 딱 클릭을 해주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 이제 위치를 어떻게 제어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세 번째 탭 구멍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ISO 매트릭 이건 이제 어느 나라 규격을 쓸 거냐죠. ISO 매트릭을 할 거고 그다음에 크기는 6 그쵸? 그리고 M6으로 갈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두 번 거치게 돼 있죠. 요거는 제가 오토데스크 제품군의 특징이라 그랬는데 정말 불편해요. 몇 번을 얘기하지만 왜 이래야 되느냐. 굳이 이럴 필요 없이 바로 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오토데스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이제 피치를 했을 때 저게 좀 간단하게 보이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두 칸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이제 종료하는 건 깊이만큼 해서 나사나는 건 12. 그 다음에 이제 드릴 깊이는 지금 17. 얘는 이제 대부분 이제 원래 3D CAD들은 드릴 깊이가 요걸 정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조금 좀 깊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깊게 저게 17까지. 그러니까 실제 깊이보다 5mm 정도 더 깊게 뚫어주는데 저렇게까지 깊을 필요는 없거든요.
너무 깊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 줄여줄게요. 한 2mm 더 깊은 정도 14mm로 이렇게 줄여줄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방향 뭐 왼나사 오른나사냐 뭐 이렇게 있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미지적으로 처리를 해준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여기서 나사선을 굳이 모델링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벤터를 굳이 따로 보여드리는 건 어차피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할 거, 전산학용 기대 기능 사용할 건 인벤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인벤터의 특징을 얘기하면 인벤터에는 저 나사선을 모델링 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는 이제 내가 수작업 해줘야 돼요.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놀란 게 뭐냐면 솔리드웍스도 경쟁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도 이렇게 하고 나서 굳이 나사선 모델링을 원하면 별도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나사선을 모델링 해주는 기능 자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얘는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어요. 왜냐면 이제 결국은 솔리드웍스에서 그 기능을 넣었다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도면 작업이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도면 작업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하지 않죠. 어차피 이제 지금 표현되는 이 형태로도 충분히 처리가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유저들 사이에서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그 부분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요구가 점점 강력해진 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3D 프린팅이 가능해지면서 나사를 자꾸 출력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나사에 대한 이제 형태를 난 출력하고 싶은데 그걸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가 이제 많아졌던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것 때문에 여기 모델링을 제공하는 거는 별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나사선 모델링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런 M6, 뭐 M10, 뭐 이런 계열의 미터 나사 계열의 그 나사선의 사이즈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3D로 출력을 하면 제대로 제 기능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팅의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걸 나사선 저 부분을 정밀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막 저 나사선이 중간에 뭉개져 있다든가 막 그런 현상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없다. 어차피. 아마 나사선 저거 제대로 표현하려면 나사선의 깊이를 그 산의 높이를 한 1.5mm 이상 해봐야 전 테스트를 해봤어요. 1.5mm 이상 해야지 그나마 안정적으로 구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나사랑 수나사 사이의 틈새를 0.2에서 0.4mm 사이를 주는 게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는 조건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 조건을 맞추기 때문에 저 규격나사의 저거는 거의 1mm보다 작은 경우, 나사선의 높이가 1mm보다 작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나사선을 이렇게 모델링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3D 프린터들이. 그래서 의미가 없는 행위다. 차라리 그냥 민자로, 요거처럼 민자로 하고 나중에 탭이라는 툴을 갖고 와서 별도로 가공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의미는 없는 행위다. 어쨌든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인벤터에는 이런 기능이 없더라. 근데 어쨌든 그 모델링 되는 기능이 필요한 기능이든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건 중요한 거죠. 왜냐면 기능이 있고 난 이거 안 쓸 거니까 안 쓸 거야 라고 내가 꺼놓고 쓰면 되는 거지 기능이 없는 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거 굳이 불필요한 거 안 넣었어. 뭐 이거를 이제 어떤 데서는 최적하게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가볍게 했다라고 하는데 애당초 오토데스크 제품군들이 소프트웨어가 가벼운 거랑은 거리가 먼 회사예요. 오토캐드도 지금 지속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게 매년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면 쓸데없는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가지고 점점 프로그램 구동만 무겁게 하고 있다라는 욕을 먹고 있는 항목이거든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런 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년 업데이트된 버전을 사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 뭐 아주 좋은 기능들을 업데이트해주고 진짜 필요한 기능들을 꼭 필요한 기능들을 업데이트해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별반 쓸모 없는데 막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진짜 재밌었던 거는 뭐 나무 위키나 뭐 그런 쪽에서 오토캐드를 검색하면 2D 캐드 뭐 쭉 설명 나오면서 나중에 붙었던 첨삭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다. 뭐 그런 게 나무 위키에 적힐 정도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요새도 검색하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잠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안 그래도 뭐 쓸데없는 기능으로 용량 키우는 거에 편한데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런
이거는 이제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필요로 하니까 기능이 있고 그걸 이제 쓸 거 아니냐 알 것이냐 사용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3D CAD를 사용을 하면 저 부분을 이렇게 모델링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각 3D CAD마다 이제 특성 그리고 이제 나사산의 이제 초입부에 불완전 나사부가 왜 생기는지 그 부분에 왜 못따기 처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영상에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오토캐드에서는 어떻게 나사산을 그릴 거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사설이 지금 30분이 넘고 거의 1시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사산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오토캐드에서 나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쪽 나사를 할까요? 이쪽 나사를 하는 걸로 하고 여기가 직경이 그러니까 나사 호칭경이죠. 호칭경. 자, 디스트 명령으로 측정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m 즉 M4 나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예시로 할 때는 M6으로 했는데 이제 M4 나사에 맞춰서 지금 그려져 있는데 요때 우리가 참조할 거는 이제 나사 살의 형태가 이제 우리 공단 규격 이제 엄밀히 말하면 KS 규격이죠. 예, 나와 있습니다. 예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산을 맞춰 그려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저희가 구멍을 뚫어준 게 앞나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요게 이제 앞나사에서는 안찌름이죠. 안찌름. 안찌름에 맞춰서 이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안찌름이죠. 예, 요 부분이 안찌름이고 그 다음에 여긴 다 메꿔져 있어요. 지금 여긴 다 메꿔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렇게 구멍을 뚫었으니까 얼마를 파내야 돼요? 여기서 수나사 부분을 파내야 돼요. 그렇죠? 수나사 부분. 수나사는 여기서 이제 스트레이트로 가는데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둥글게 이렇게 목각계식으로 처리가 돼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나사를 팔 때는 이제 저 목각기 된 형태까지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면으로 갈 거고 이게 그냥 한 바퀴 원형으로 이렇게 뺑 돌아서 파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쭉 가면서 돌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꼬불 말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스프링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근데 이 전진하는 피치는 요 피치에 맞춰서 전진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규격에 지금 딱딱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럼 모델링을 할 때도 그 규격을 딱딱 맞춰야 하느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3D는 전산응용 기능사 시험에서 그림으로 이미지로만 평가를 하지 저게 나사 피치가 맞게 그려져 있는지 얘가 진짜 땡글 돌아가면서 그려져 있는지 그건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편법으로 표현을 해도 돼요. 편법으로. 편법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꼬불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를 요 형태를 그냥 한 바퀴 그냥 제자리에서 한 바퀴 원 도는 걸로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자바라라고 하죠.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게 자바라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이게 쭉 패턴 형태로 파내도 그래도 이게 이미지로 봤을 때는 티가 잘 안 나죠. 네.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근데 그 편법으로 처리하는 건 제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방식 저 방식 너무 많이 다루다 보면 안 그래도 제 설명 자체가 길어가지고 영상이 긴데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일단 정석적인 방법으로 나사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 삼각형의 형태도 좀 단순화시키셔도 돼요. 저 규격에 딱 안 맞히고 그냥 삼각형 하나 딱 그려놓고 그냥 그걸로 파도 티 안 납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KS 규격에 맞는 정치수를 맞춰서 그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파넬 부분 단면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제가 어디다 그릴 거냐? 여기 이제 평면 상태에 그릴 거고요. 이제 요 위치에 맞춰서 저희가 그려야 되니까 요 위치에 맞춰서 그려야 되니까 거기서 저는 이제 여기 뚫린 것 중에 제일 위쪽에 나사 여기다가 그릴게요. 여기다 그리고 이제 패턴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구멍 뚫을 때처럼 패턴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미러 해주고 반대쪽은 미러로 넘겨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일단 이 형상 그릴 때 이제 이 형상 원래 그려놓은 본체 형상이 남아 있으면 겹쳐 보여가지고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제가 1번 도면층을 꺼가지고 일단 숨겨놓을게요. 일단 이 상태로 보이게.
형태로 하고, 중심선 그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여기 끊어준다고 그러는데, 끊어주는 것보다는 안 끊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끊어주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 딱 시작하면은 보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나사가 제대로 안 나요.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하나 비교할까? 잠깐만요. 이거는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요걸 하나 복사를 할게요. 요거 하나 복사해서 옆으로 빼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빼놓고, 이제 요거 제대로 그리고요. 요거는 약간 다르게 할게요. 요거 만든 거 가지고 처리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번은 꺼줄게요. 1번은 꺼주고. 자,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 나사 저 파내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1mm든 2mm든 더 빼내세요. 최소한 나사 피치 하나 정도는 되게. M사의 나사 피치가 0.7이니까 최소한 0.7mm 정도는 빼주세요. 엄밀히 말하면 0.7mm는 아니고 그 피치의 절반만 빼도 되거든요. 0.35만 빼도 되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그냥 통째로 1mm를 빼면 되고, 어차피 1mm 뺄 거 제가 지금 중심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놨으니까, 그쵸? 연장을 해놨으니까 이 연장은 끝에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면은 요 평면에다 그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나사의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은 2죠. 호칭경은 2예요. 2.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삼각형을 배치할 겁니다. 삼각형의 높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니, 뭐 한 변의 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따질 거예요. 각도를 가지고 따질 거라서, 이제, 일단 여기하고 상관없이, X라인, 앵글 60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일단 요 끝에다 놓을게요. 끝에다 이렇게 딱 하나 붙여서 놓을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MI, 여기서 반대쪽도 이렇게 미러로 넘겨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트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끊을게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요 높이 H가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그쵸? 왜냐면 삼각형 완벽하게 이루는 H 해가지고 요 H를 이제 대부분 계산을 하시던가 뭐 그렇게 하던가 하는데, 그게 이 H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요 P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P로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피치가 우리가 M사니까 0.7이니까 옵셋 0.35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0.35, 반대쪽으로도 0.35.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완벽한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그 트림. 완벽한 정삼각형. 저거 자를 필요가 없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삼각형들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저거 정삼각형이니까 폴리라인으로 그려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POL. 폴리라인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거 지울게요. 폴리라인으로 그릴 때는 POL. 예. 그냥 꼭 여기 맞춰서 그리실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데나 그리면 돼요. 일단 삼각형이니까 3.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폴리곤의 중심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모서리 2 있죠. 모서리 2 옵션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끝점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당겨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방향이 이 방향이죠. 아까 그려진 거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 만약 반대로 당기면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당기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예요? P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P니까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0.75를 입력하면 0.7이죠. 0.7. 0.7을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엔터 해주면 그러죠. 요게 아까 그랬던 삼각형과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제가 이제 요 끝을 잠깐 이제 맞춰서 그리는데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실제로 저 끝이 저기에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저 끝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밑에 살짝 있는 여기에요. 여기. 요 끝이. 여기라고요. 그러면 얘는 삼각형의 꼭지점은 그거보다 한참 더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더 들어와야 돼요. 그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얼마냐? 요 H 전체 높이의 나누기 8분의 1. 8H죠. 8H. 8분의 1이라는. 8분의 1.
여기가 8분의 1이고 여기는 8분의 2예요. 4h니까 8분의 2가 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8분의 1h인데 그러면 요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DLI. 이거 실제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강사님이 이거 하는 거 봤는데 여기를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해요. 길이를 보려고. 그리고 이 치수 값을 나눠요. 예, 상당히 무식한. 예, 진짜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요렇게 나사를 그리시는 분들 중에 요거 한다고 이제 요거 나눈다. 이게 딱 저 두째 자리에서 끝나는 수냐?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소수점 이제 8자짜리까지 제가 표현을 해보면 끝나지 않고 무한히 가죠. 무한소수입니다. 저 값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계산기로 이제 어차피 뭐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어딘가 반올림을 한 거잖아요. 저 무한소수니까. 이미 정확한 치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캐드에서 저걸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기능에 약한 거죠. 이제 캐드에는 어떤 길이를 등분화를 해줄 수 있는 디바이드라는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네, 등분화를. 그래서 이 요 높이를 등분화를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중간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직선을 하나 그려줘요. 그럼 이게 전체 높이 길이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8개로 분할을 해야 돼요. 8개로. 그러면 이제 dividE, divide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개수 몇 개로 나눌 거냐. 8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R이라고 했네요. 8. 8을 입력하고 엔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요 이제 선을 제가 지워볼게요. 선을 지워보면 점이 이렇게 딱 점이 찍혀 있죠. 여러분들 이제 화면상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점이 이렇게 찍혀요. 네, 포인트가 찍힙니다. 그럼 요 사이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요 위쪽이 8분의 1만큼 짧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예요? 자, 여기서 요 점에서 점이 지금 안 잡히면 오스냅에서 노드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저는 오스냅에서 노드를 끄고 사용하거든요. 네, 노드는 안 잡아요, 저는. 기본으로. 그래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오스냅에서 노드를 선택하고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스냅이 잡히죠. 여기서 이렇게 수평하게 딱. 그러니까 실제는 이 선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선이 지금 여기 호칭경. 아이고. 이상하게 됐죠. 여기 요 부분 호칭경이에요. 호칭경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M사니까 지름 4인 이제 가장 외경이 되는 거죠. 호칭경. 네, 호칭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안쪽. 요거는 XL NOD 노드 여기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안찌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찌름은 이걸 딱 맞추면은 잘못 잘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저걸 작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호칭경에서 이 접촉 높이를 가지고 그렸잖아요. 도면을 그릴 때. 접촉 높이를 가지고 그렸다 보니까 지금 얘하고 딱 안 맞아요. 네, 저렇게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계산을 해서 그때 우리 도면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도면 그릴 때는 여기 살짝 미세하게 틀어줘도 되는데 지금 이제 모델링을 할 때가 여기가 미세하게 안 맞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완전히 딱 맞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권장하는 건 한 칸 더. 왜냐면 어차피 파내는 거니까 요 파내는 형상이 약간 더 커도 상관은 없어요. 한 칸 더 오는 거예요. 한 칸 더 와서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트림. 요걸 가지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죠. 그리고 나면 이 점들이 필요가 없어요. 지워주고. 그 다음에 정리를 트림. 자, 요거 가지고 요렇게 끊어주고 여기는 여기를 자를 거냐?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목깎이 처리가 돼야 되죠. 목깎이가 조건이 뭐냐면 얘하고도 접하고 얘하고도 접하는 목깎이가 돼야 돼요. 반지름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목깎이는 반지름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하고 접하고 얘하고 접하는 상태로
완전하게 여기가 원형의 형태가 돼야 된다. 호의 형태가 돼야 된다. 그게 조건이거든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XL. 자, 여기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직교예요. 직교 퍼펜디큘러 해서 얘를 찍어주고 이제 요거를 요 점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사이가 직각인 거예요. 90도. 90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얘랑 직각인 선을 요 끝에다가 딱 놔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XL. 자, 직교 이제 키보드로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PER. 퍼펜디큘러. 자, 앞에 세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땅 클릭을 하고 얘를 어디? 요 끝에다가 딱 이렇게 놔주는 거죠. 그러면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죠. 교차점. 여기가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호의 중심점. 여기서 원을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호명령으로 아크. 중심점 C 여기가 중심이야. 그리고 시작점 여기서 시작이야. 그리고 끝점이 여기서 끝나. 요거는 딱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 호가 얘하고도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그린 게 상당히 정석적으로 이제 그려준 거죠. 정석적으로. 자, 요거는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REG로 이건 단면으로 쓸 거니까 합쳐서 하나의 면을 만들고 프로파일로 쓰겠습니다. 자, VS 자, 방해되니까 2D 와이어프레임을 바꿀게요. 형상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컨셉으로 놨었는데 2D 와이어프레임을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XL 여기서 요렇게 중앙을 가르는 수직선을 만들어 놓고 요 점을 이용해서 무브 자, 여기 있는 요 교차점을 이용을 해서 어디? 여기다가 놔준다. 실제는 요만큼이 더 파져야 됩니다. 진짜 정석대로 간다 그러면. 요만큼이 더 파진다. 호칭경이라고 해서 딱 그 호칭경만큼 파지는 게 아니에요. 저만큼이 더 파져요. 그래서 저만큼 더 파져야 이제 순화사가 들어왔을 때 딱 맞거나 좀 모자라게 되면 순화사가 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만큼 더 들어가 줘야 이제 순화사가 체결될 때 잘 들어가지겠죠. 자, 이제 얘를 그냥 리볼브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리볼브.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예시한 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나선형으로 저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전선형 기계도 기능사에서는 티가 안 나잖아요. 나선형으로 만들었는지 그냥 링을 여러 층으로 쌓았는지는 그냥 이미지만 보고는 잘 티가 안 나요. 물론 잘 보면 약간 미세하게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채점할 때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는다고요. 보기가 힘들다고요. 네. 그리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명확하게 측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하는 게 리볼브를 하고 180도를 이렇게 돌려요. 하나의 링을 돌리고 얘를 어레이로 자, 직사각 어레이거든요. R.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3개짜리 행. 요 위로 쌓이는 행은 필요 없고 옆으로 있는 열만 필요하거든요. 요 행은 필요 없으니까 1로 놓고 요 열만 필요해요. 열을 하고 사이가 이제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값이 입력이 안 되나요? 입력이 안 되네요. 0.75 일단 입력하고 간격을 마이너스 0.75 입력 되나 보네요. 네, 마이너스 0.75 0.75가 0.7이죠. 자꾸 왜 5를 붙이지? 0.7 피치가 0.7이니까 이렇게 하고 개수를 이제 쭉 늘려주는 거죠. 한 20개 할까요? 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수를 어디에 맞춰요? 요 깊이에 맞춰가지고 깊이 넘어갈 때까지 쭉 해놓고 그냥 저걸로 서브트랙트로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컨트롤 Z로 넘기면 되니까 V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대충 눈으로 대충 봤을 때는 저게 나선형으로 실제 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긴 하지만 이게 대각에서 이렇게 대충 봤을 때는 나선형 돼 있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좀 간단하게 처리를 한다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저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나선형으로 얘가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선형의 경로가 필요해요. 어쨌든 써야 되는 명령은 스윕이에요. 나선형.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얘가 이제 경로를 따라서 가면서 꼬불꼬불 스프링 모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 나선형 곡선이 필요한데 그 나선형 곡선을 제가 일일이 그려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그 나선형 곡선을 그려주는 명령이 오토캐드에는 있다라는 거죠. 네, 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가 원래 헬릭스예요, 헬릭스. H-E-L-I-X. 헬릭스라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 헬릭스라는 명령을 써도 되고 또 하나는 C-O-I-L. 코일이라는 명령을 써도 지금 뭐가 실행돼요? 헬릭스가 실행돼요. 네, 코일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제 나중에 인벤터 수업하게 되면 여러분들 코일이라는 명령이 따로 나올 거예요. 코일이라는 명령이 따로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요 오토캐드에서 이 코일이라는 명령을 치면 인벤터에 코일 명령이 실행되면 정말 편해요. 그나마 이제 아까 제가 인벤터의 단점이 나사산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기능이 없다라는 걸 단점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토캐드에서 나사산을 그리는 것보단 편하게 그려요. 왜냐하면 코일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토캐드에는 안타깝게도 저 코일 기능이 없어요. 그냥 코일 기능도 헬릭스 기능이에요. 그래서 헬릭스 기능은 나선, 스프링처럼 꼬여있는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선. 스프링을 그려주는 건 아니고 선을 그려줘요. 선. 그래서 그걸 경로로 삼아서 이 프로파일을 이제 스윕으로 따라서 경로를 따라가게 해주면 처리가 된다.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건 UCS를 맞춰줘야 돼요. UCS.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프링을 그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스프링형 모양을 그려주려면 여기 이제 스프링의 지름 한쪽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요 지름을 우리가 원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원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걸 해주려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원이 안 그려지잖아요. UCS가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Y, Z축이 X, Y축이 돼야 돼요. 제가 단면을 여기로 그렸으면 이 축이 X축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단면을 요렇게 수직하게 올라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저랑 방향을 다르게 해서. 그쵸? 이렇게 되면 여기가 X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코일의 시작점이 이 X축, 즉 X축 기준에서 UCS X축 기준에서 0도 방향 이 방향에서 코일이 시작을 해요. 그게 딱 맞아주려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코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H-E-L-I-X 헬릭스라는 명령이고 엔터. 그러면 이제 기준의 중심점을 지정해라라는 건데 UCS부터 바꿔야지 UCS 안 바꾸고 하려고 그랬네. 자, UCS 엔터. 자, 원점은 여기 잡을게요. 여기 잡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요 위쪽이 Y축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X축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위쪽이 Y축. 그래야지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H-E-L-I-X 헬릭스라는 명령을 쓰고요. 중심점은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지름 할 때 어디를 잡냐면 요 선의 끝을 잡아주면 되겠죠. 요 선의 끝. 이 형상이 아니에요. 이 선의 끝이에요. 요렇게 해서 요 선의 끝점 딱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이 한번 그려졌다가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상단 반지름, 이게 밑면 반지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프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은 이렇게 일자로 된 스프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꼬불꼬불 지름이 일정한 스프링인데 얘가 밑변 반지름, 상단 반지름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는 테이퍼로 된 스프링도 그릴 수 있어요. 경사로 된. 그래서 여기 반지름하고 여기 반지름하고 이쪽 지름하고 이쪽 지름이 다르니까 이걸 지정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묻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은 값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아무 값도 입력 안 하면 여기 기본 옵션 있죠. 기본 옵션에 처음에 입력했던 밑면 반지름하고 똑같은 값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엔터만 쳐도 돼요. 똑같은 지름으로 이게 스트레이트로 갈 거면 엔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게 한 칸, 한 칸의 거리. 그거를 이제 뭘로 잡아주냐면 여기서 보면 저 회전 높이라는 게 있어요. H. H를 잡아줍니다. H를 잡아주고 요 거리가 0.7이 돼야겠죠. 우리가 피치가 지금 0.7이니까 M사의 피치가 0.7이니까 0.7 잡아주고 그 다음에 축의 끝점 어디서 축이 끝날 거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점이 여기죠. 여기로 잡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중심점 잡은 데가 시작점이에요. 끝나는 건 어디서 끝나느냐? 이쪽에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 딱 맞춰서 끝내시지 마세요. 이거보다 길게 빼는 거예요. 근데 길게 뺄 때 여기 지금 중심선이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이만큼까지 길게 빼는 거예요.
그럼 축의 끝점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A, 엔터, 그 다음에 끝점이 여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왜 이상하게 그려지지? 피치 값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것저것 막 건드리면서 뭐가 바뀐 것 같은데, HELIX, 헬릭스. 자, 그 다음에 중심점, 여기. 그 다음에 지름. 자, 반지름. 지름이 아니라 옵션에서 지름 뒤치면은 지름으로 입력도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M사 나사다 그러면 뒤치고 엔터 4 엔터. 요때도 뒤치고 엔터 4 엔터. 그냥 엔터 쳐도 되죠.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가니까. 회전 높이 H. 자, H는 0.7. 그 다음에 거리는 끝점, 축의 끝점이니까 A. 자, 여기다. 계속 이상하게 그려지네요. 지금 안 먹나 본데, 왜 안 먹지? 그러면, 요걸 좀 제가 옮겨볼게요. 무브. 반대로 옮길게요. 반대로 옮기고, 여기서 이렇게 가볼게요. 반대로. 방향성은 원래 없을 텐데, Z축 플러스 쪽으로 가볼게요. Z축 방향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게 저기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플러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HELIX. 자, 기축의 중심점을 이제 요번에 여기를 잡아야겠죠.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지름은 지금 2 입력돼 있으니까, 반지름 2 입력돼 있으니까 그냥 엔터 칠게요. 엔터. 그리고 여기 또 반지름 2 입력돼 있으니까 엔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전 높이 H. 회전 사이의 거리는 0.7. 그쵸? 피치 거리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의 끝점 A를 입력을 하고 반대쪽을 찍을게요. 요렇게 하니까 제대로 나오네요. 그쵸? 반대쪽. 그래서 지금 요렇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도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돌면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라는 게 어떻게 도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들어가죠. 이게 무슨 나사? 오른 나사. 오른 나사.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오른 나사를 그려줘요. 오른 나사를. 요 헬릭스로 그려주면. 만약에 왼 나사를 하려면 얘가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왼 나사는 아니니까 제대로 그려졌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해주냐면 SWEEP 이 경로를 따라가야 되니까 SWEEP를 하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경로는 얘니까 얘를 선택하고, 네, 이렇게 돌아갔죠. 그럼 이제 이게 제대로 그려진 거냐? 자, VS 컨셉. 얼핏 보긴 제대로 그려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제가 위에서 볼게요. 위에서 이렇게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돌릴게요. 아이고, X를 눌러버렸네요. X 취소하고 롤로 이렇게 돌릴게요. 돌려서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죠? 여기가 위쪽이 둥그러야 되고 위에 모양이, 제가 단면을 어떻게 그렸었냐면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렸는데 얘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둥그러야죠. 상황이 돌아갔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떻게든 그 수입의 특징이 뭐냐면 경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려놓은 프로파일의 기준 위치라든가 그리고 회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재정렬을 해줘요. 자동 정렬을 해주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이 조건이야 하고 맞춰서 그려놨는데 얘가 멋대로 그걸 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못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그리면 이렇게 잘못 그려진다. 그렇죠? 잠깐만요. 컨트롤 Y로 잠깐 돌아가 보면 여기 지금 단면 모습 보이죠? 돌아가 있어요. 요 기준점 위치는 맞았어. 근데 얘가 자동적으로 방향을 획 하고 돌려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캐드가 판단할 때, 야, 내가 봤을 땐 이 회전 따라갈 때 이 모양으로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지멋대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나 맞춰서 그랬는데. 그죠? 요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자,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컨트롤 Z. 그러면 이제 저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그거잖아요. 그걸 해소를 하는 게, 자, 다시 한번 스윕, SWEEP. 자, 엔터. 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요 경로를 선택하는데, 그 전에 옵션을 보면, 정렬, 기준점, 축척, 비틀기, 이런 게 있어요. 기준점을 사용하면 기준점 요거를 바꿔줄 수 있어요, 위치를. 그럼 이제 얘 위치가 확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축척을 사용하면 얘가 이제 사이즈가 뭐 작아지면서 돌출이 된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비틀기 하면은 얘가 배 꽈여가면서, 돌려진다든가 뭐 그런 게 가능한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은 정렬이에요. 정렬은 이제 이 단면의 각도에 대한 건데, 지금 A를 치고 들어가 볼게요. A, 엔터. 들어가 보면, 이제 수입하기 전에 수입 객체를 경로에 직교가 되게 정렬.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직교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선이 있으면 그 단면을, 요 그려진 단면이 갖고 있는 당면으로 구성된 평면을 이 평면의 모든 방향에 있어서 직각이 되게 이게 다 맞춰주겠다라는 건데, 이 경로는 이제 나선으로 꼬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린 요 단면하고는 직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맞춰주면서, 그걸 직각으로 맞춰주면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제 나중에 기어 쪽에 가면 헬리컬 기어 할 때도 얘기가 나오는데, 축직각이냐 치직각이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치직각이라는 건 치형이 이제 꼬여 있는 각도에 맞춰가지고 단면이 돌아가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치직각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나사 같은 경우는 치직각의 형태는 아니에요. 저 나사 이빨이 치직각의 형태는 아니어가지고 경로의 직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면은 중심축과 평행한 상태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요거를 정렬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얘가 돼 있는데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수입이 된다. 자, 그래서 아니오로 바꿔볼게요. N. 그렇죠? 엔터. N이 아니라 M을 입력했나요? 네. N 엔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고 취소돼 버렸네요. 다시 자, 수입할 객체 요거 엔터. 제가 이제 따로 이것저것 명령을 쓰다 보니까 판서를 하느라 A 엔터, N 엔터 한 다음에 요 경로를 딱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지금 딱 된 것만 봐도 아까랑 뭐가 다르게 됐는데 라는 게 여러분들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있는 단면이 딱 내가 그려놓은 단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 그렇죠. 그게 보여지죠. 예, 그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봐도 제대로 된 것 같아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VS 컨셉 해보면 요 위쪽이 이제 둥글둥글한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바라본 것처럼 평면으로 딱 돌아가서 단면을 그린 건 평면 쪽이니까 여기를 딱 바라보면 그쵸? 여기가 이제 롤까지 이렇게 딱 해서 여기가 둥그렇네.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나선의 모양이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형태보다 요거 이제 이쪽에서 봐야겠죠? UCS를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엔터 다 썼으니까 원래대로 돌릴게요. 내가 원하는 형태보다 여기가 더 튀어나와 있어. 근데 이거는 파내는 거니까 더 튀어나온 쪽은 허공이잖아요. 여긴 전혀 상관이 없어. 그쵸? 근데 이쪽은 내가 원하는 깊이는 여기까지야. 그쵸? 여기까지인데 더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잘라주면 돼. 그래서 제가 UCS 원래대로 돌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SL 슬라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얘를 슬라이스 엔터. 자, 이제 나사가 끝나는 건 어디예요?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까지. 이건 2점 슬라이스로 UCS를 원래대로 돌렸으니까 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뭐예요? 여기를 남길 거야. 그렇죠? 얘를 남길 거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한 점을 잡아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잘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떻게 끝난다? 딱 그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끝난다. 그럼 요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을 때, 퓨전에서 보여드렸을 때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딱 끝나요. 그러니까 퓨전이 어디까지 해주는 거냐면 요거까지 요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파내는 것까지 퓨전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과정 보면 여러분들 상당히 피곤한데? 이런 게 딱 느껴질 거예요. 근데 퓨전이 요 작업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전에 제가 그
구멍 기능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까지도 다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건 됐다.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다르게 하나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얘를 복사를 할 건데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의 끝점을 여기는 어디다 복사를 할 거냐면 여기다. 여기 딱 끝나는 데. 그러니까 이 딱 끝나는 게 뭐냐면 여기랑 맞춰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맞춰 그랬다. 만약에 맞춰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봐도 대충 예상이 갈 텐데 삼각형이 애매하게 여기서 끝나요. 자, 이 상태에서 본체를 살리겠습니다. 본체 모양을 여기 이제 오로프를 켜가지고 살려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부터 빼볼게요. 여기를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 부분이 여기 못따기 돼 있어서 잘 티가 안 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SU 해서 자 여기서 엔터 자 얘를 엔터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단나무가 단나무가 보이시나? 아이고 줌을 너무 가까워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단이 살짝 남아있는 거 그쵸? 보이시죠?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거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가공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못따기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때 그 나사 초입부에 여기 못따기 돼 있는 요거 이게 불완전 나사부를 표현을 했잖아요. 표현을 해서 못따기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제 끝단이 좀 종이장처럼 얇게 되는 그런 현상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아까 퓨전에서 봤을 때. 근데 퓨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해줘야 돼요. 진짜 그 부분에 종이장 같이 얇은 게 안 나오려고 하면. 그쵸?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나 퓨전으로 출력한 나사가 필요해라고 하시면 반드시 여기 못따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못따기 안 해주시면 퓨전에서 그 부분을 종이장처럼 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필라멘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뭉개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초입부터 문제가 돼. 3D 프린팅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더 길게 빼놓는 거예요. 더 길게 빼놓는 이유가 저렇게 길게 빼놔야 그냥 자연스럽게 바깥까지 저렇게 단이 생기지 않고 처리가 된다. 그거는 이해하셨죠? 요거 한번 빼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한번 볼까요? SU. 자,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단진 부분이 안 생기고 쭉 타고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끝까지 이렇게 쫙 이어지면서 처리가 끝난다. 이렇게 끝나야겠죠. 이렇게 된다. 지금 여기 지금 약간 딱딱 꺾이는 거, 원형에서 저렇게 꺾이는데 라고 하는데 이거는 디스플레이 표현 한계예요. 저거는 이제 시스템 옵션에서 이제 바꿔줄 수 있는데 지금 제 눈에만 저렇게 보이는 거고 얘는 저게 완벽하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원인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지 저걸 정밀하게 표현하게 되면 시스템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렇게 선 딱딱딱 끊어서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여기 이렇게 각지게 딱딱딱 돼 있다 해서 모델링 잘못됐네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컴퓨터는 원을 완벽한 원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되게 엄청나게 미세하게 분해를 해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분해라는 건 확대를 하면 확대할수록 무한대로 분해를 해야 돼요. 진짜 원처럼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그래픽적으로 원이라는 걸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디스플레이 한계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얼마나 분해해서 표현할 건데 할 거냐인데 지금 우리 육안에 이렇게 딱딱 끊기게 보여도 상관없어요. 저거를 이제 정밀하게 표현하려고 하면은 그래픽 리소스를 되게 많이 잡고 컴퓨터가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요거 하나만 파는 게 아니고 다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 Z 해서 여기는 빼기 전으로 놀려놓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요 부분 제가 요 단지는 부분 설명했으니까 이거 제가 왜 길게 빼서 그리느냐를 설명드린 거예요. 요거는 지워버립니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보이면 요 이후 작업 보는데 힘드니까 일단 1번 다시 끕니다. 1번 다시 끄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자, 요거 다 해줬으면 이제 뭐 이 선 필요 없으니까 뭐 지우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네 군데로 어레이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3D 어레이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제 컴퓨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명령어에서 한글 그 옵션들이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3D 어레이는 그게 잘 안 보이니까, 3D 어레이는 제가 어제 대략적으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3D 어레이 안 하고 제가 쓰는 방식으로 2D 어레이를 가지고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VS 2D 와이어프레임으로 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UCS를 바꿔야겠죠. UCS. 자, 내가 회전할 면이 XY 평면이 되게.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자, 여기 X축. 그쵸? 여기가 X축. 그리고, 여기가 X축. 요 위가 Y축.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고, 상태에서 AR.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개수는 원형이니까 일단 P5. 원형이니까 P5 원형이고, 그 다음에 기준점은 여기죠. 요 중심점. 여기를 잡고, 기본 6개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4개로 바꿔야겠죠. 4개. 그럼 이렇게 4개로 바뀌었고, 그래서 벨 닫기. 근데 얘는 연관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그쵸? 요거를 익스플로드 X로 한번 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4개 생겼어요. 이게 이제 우측에서 딱 바라보면, 이렇게 4개가 땅땅땅땅 생겼다. 그쵸? 자, UCS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엔터. 원래대로 돌리고, 자, 기본 등각. 평면도에서 여기, 기본 등각으로 돌려주고. 이제 반대쪽도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쪽도. 네, 반대쪽도 있어야 되니까, 반대쪽으로 넘기는 건 미러. UCS를 원래대로 돌린 상태에서는 그냥 2D 미러만 가지고도 반대쪽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MI. 자, 얘. 자, 그리고 엔터. 자, 잡고, 넘겨요. 엔터. 그쵸? 네. 아니오로, 그냥 엔터 치면 아니오죠. 아니오로 끝냅니다. 그럼 반대쪽에 생겼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죠. 그쵸? 자, 반대쪽 미러 시킨 거 볼게요. 미러 시킨 거 보면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왼쪽으로 돌면서 앞으로 전진. 무슨 얘기냐면, 왼 나사랑 오른 나사랑 바뀌었어요. 오른 나사가 왼 나사가 돼버린 거죠. 왜? 미러라는 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대칭이라는 거니까 형태 자체가 완전히 대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반대쪽은 왼 나사로 뚫리게 되죠. 예, 이러면 안 되죠. 반대쪽도 오른 나사예요. 무조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나사는 오른 나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러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제자리 미러라고 하거든요. 제자리에서 미러를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MI. 자, 얘를 잡고 엔터. 중심점은 여기를 다시 잡을게요. 여기 끝점을. 대칭선의 첫 번째 점. 안 잡히지. 오스냅이 저 밑에 떠서 안 잡히는 거였네요. 여기, 자, 요 끝점. 오스냅이 아마 밑에 떴을 거예요. 예, 그렇게 잡혔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방향을, 요 클릭한 데서 이쪽으로 빼시면 안 돼요. 그럼 뒤로 넘어가시는 거 보이시죠? 예, 형상 바깥으로 나가버릴 거예요. 예, 요쪽으로 빼셔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좌우 미러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자, 클릭하고, 원본을 이번에 남기면 안 돼요. 원본이 잘못돼서 그 원본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니까 원본을 지워야 되니까 아니오로 그냥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 예스 엔터. 원본이 지워지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돌죠. 요렇게 돌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면 쭉쭉쭉 해서 VS 컨셉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컨셉으로.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가죠. 아까는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갔는데 요거 주의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근데 지금 요런 거 신경 솔직히 말하면 안 써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지적으로 판단해서 파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멍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신경 써야 되는 건 나중에 뭘 할 때 신경 써야 되느냐? 이 축을 할 때 신경 쓰셔야 돼요. 이때는 바깥으로 보이니까. 그게 왼 나사랑 오른 나사라는 건 티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이때는 신경을 덜 써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양쪽 다 만들었으니까 본체를 다시 켜고 자, 서브트랙트 SU 자, 여기서 얘에서 자, 얘 빼고 아이고 선이 선택됐네. 요거 취석 시프트 자, 얘 빼고 그다음에 얘 빼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돌려서 걔만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 번 다 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코일의 방향성인데 가급적이면 Z축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축으로 하면 코일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네요. 예, 저도 이거를 잘 파악 못하고 있었던 건데 요번에 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Z축의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코일이 생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코일 생성하실 땐 Z축 플러스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생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부터 제가 처리를 했죠, 바깥쪽으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해야 될 게 이제 하나 더 남았으니까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 번 더 처리합시다. 예, 한 번 더. 여기는 좀 나사가 다르죠. 여기 아마 M6의 0.75 요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M6의 0.75예요. 나사 피치가 M6의 0.75. 그렇죠? 그거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서 해야겠죠. 일단 이제 이 형태는 방해가 될 테니까. 자, 끌게요. 이 형태는 1번 가시수, 요 온오프 끄고, 그 다음에 나사가 나는 거 제가 여기 가상선 지웠는데, 결국은 요 가상선이 아니라 요 나사산을 지웠는데, 요 나사산이 우리가 호칭경이죠. 결국 여기 못따기가 남아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못따기가 남아있으니까 상관없고, 나사는 이제 여기부터 더 튀어나오면 되는데, 어차피 중심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중심선 길이만큼 뽑으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길잖아요. 여기까지 다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를 좀 자를게요. 요 나사가 나는 게, 중심까지만 나사가 나게. 요렇게 할게요. 요거는, 요거를, 트림으로 지금 안 잘리겠네. UCS가 안 맞으니까. 자, VS, 2D YF로 바꾸고, 자, UCS를 바꿀게요. UCS. 여기서, X축이 이 방향, Y축이 이 방향으로, 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 요 중심선은 잘라주고요. 요 호칭경 끝나는 게 여기죠? 이거 중심선도 다 썼으니까, 아이고. 호칭경이 여기니까, 중심선 다 썼으니까 이 중심선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제 요 중심을 기준으로 호칭경은 여기. 그쵸?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전 지금 요렇게, 지금 여기다 단면을 그릴 거거든요. 여기다 프로파일을 그릴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Z축을 이쪽으로 놔야겠죠? 코일의 Z축을 이쪽으로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죠. 일단 여기서 이제 그려야 되니까, 삼각형, 피치가 0.75라고 했죠? 그러면 폴리곤으로 그립시다. POL. 자, 면의 수는 삼각형이니까 3. 그쵸? 그리고 폴리곤의 중심점이 아니라 모서리 2. 그리고 한 점을 찍고, 그쵸? 이렇게 나와야지,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파는 거니까, 예. 이렇게 파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0.75.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의 높이가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점까지고, 이거를 몇 등분? 8등분. 예. 디바이드. 자, 등분할 객체. 여기 있는 이 선 몇 개? 8개.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 선 잠깐 지울게요. 지우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XL 노드. 그쵸? 여기는 8분의 1을 까는 거니까. 로드 이제 여기죠. 요거를 노드 NOD. 자, 잡고 이렇게 수직하게. 그래서 요걸로 트림. 요거 딜리트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2개를 까는 거죠. 2개를 까는 건데 약간 더 튀어나오게 해서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XL 한 칸을 깎게요. NOD 한 칸을 깐다. 원래는 2개인데 한 칸을 깐다. 요거는 필렛으로 정리하는 게 낫겠네. F. 요거 Shift 누르고 요거. 그쵸? 요거 Shift 누르고 요거.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F. 혹시 모서리 2가 자르기 T가 자르지 않기로 돼 있나? 자르기로 돼 있는데 그래도 안 되네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트림으로 정리합시다. 3차원 상황이라서 얘가 면을 제대로 인식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은 움직일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고요. 이렇게 요 점들은 날려버릴게요. 여기 이제 필렛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필렛.
제가 필렛 하는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어서 하세요. 실제적으로 전산응용 기능사에서 저 부분이 필렛이 됐는지 안 됐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필렛을 하는데 저기 필렛 나 귀찮다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더 파지는데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떤 감점이라든가 이런 영향은 전혀 없다. 어차피 3D는 뭘로 본다? 이미지로 본다. 거기에 나사선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표현되면 돼요. 저는 이제 규격에 맞춰서 딱 그리지만 실제 시험 때 난 시간 없고 저렇게까지 잡기 어려운데라고 하면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꼭 저것처럼 규격에 완전히 맞춰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딱 그려야 된다. 에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한 사이즈의 삼각형이 나오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네. 그걸로 파면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딱 맞춰서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원론을 하는 거야. 여기 직각이 되게 이렇게 그다음 X라인 또 PER 이 선과 직각이 되게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가 원점 아크 C 여기가 중심점 여기가 시작점 그 다음에 여기가 끝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 선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이걸 REG REC로 했네요. REG 로 해서 하나로 합쳐주고 자, 얘를 이동하죠. move 자, NOD 노드 자, 요 점의 위치를 어디다가 여기 선의 끝에다가 딱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점은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버릴게요. 자, 그럼 이제 코일이 있으면 되죠. 코일을 하려면 UCS를 바꿔줘야겠죠. 자, UCS 자, 원점은 저 중앙을 찍어줄게요. 똑같이 그리고 X축은 이쪽이 X축 플러스 방향 그쵸? 이쪽이 제가 반면을 내가 프로파일을 만든 쪽을 X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잡고 Z축이 플러스 방향이 요 위쪽으로 가게 한다 그랬죠? 그럼 Y축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Y축이 이쪽으로 와야 되나? 그쵸? 이쪽으로 오면 되죠. 요거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Y축이. 이렇게 하면 Z축이 플러스 방향이 아래로 가잖아요? 그쵸? 위로 가게 하는 쪽이 제대로 나온다. 코일이 제대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Y축이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 되게 클릭.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요? 헬릭스. HELIX. 헬릭스. 솔직히 저는 코일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원래 캐드의 명령은 코일은 아니에요. 헬릭스가 원래 명령이에요. 예. 근데 코일을 쳐도 헬릭스가 된다. 왜냐면 제가 코일을 쓰는 이유가 한 자리가, 알파벳이 한 자리가 짧잖아. 예. 좀 더 빠르게 치겠죠. 예. 그래서 헬릭스를 안 쓰고 코일을 쓰는데, 예. 원래 명령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준 중심점이 어디에요? 여기에요. 그리고 반지름이 어디에요? 여기서 요 끝이죠. 그리고 다음 반지름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엔터.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칸의 높이가 0.75 피치죠. 회전 높이 H 0.75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나와서 끝나는 게 끝점 A. 축의 끝점이 어디? 여기서 더 튀어나와 있는 요 중심선의 끝점을 딱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면서 들어오죠. 오른 나사가 맞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SWEEP 수입을 해주고, 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엔터. 경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경로 선택하기 전에 뭐 해줘야 돼요? A 가서, 뭐예요? 정렬을? 아니요. 우리는 경로 직각이 아니야. 경로 직각이 아니고,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할 거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딱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잘 됐나? 한번 봐야겠죠? VS 컨셉. 그 다음에 여기 배면도에서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정면도죠. 이렇게 보면 그쵸. 제가 말하는 대로 잘 됐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려야겠죠. 네, 얘를 살리자. 그러면 이렇게 더 튀어나와가지고 꽂혀 있고 요 한쪽도 어디까지? 요 중앙까지 이렇게 파져 있는데 상관없어요. 요 끝에는 못하기 안 합니다. 저건 실제로 제작할 때도 안 해요. 저기 쪽은 이제 나중에 위에서 나사를 꽂잖아요. 꽂으면 여기 끝에 덜렁덜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져요. 안쪽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 부분은 굳이 못따기를 안 하고 여기 또 못따기 안 하는 이유가 저 안쪽을 못따기 하기 힘들어요. 왜? 구멍 안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드릴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삑 돌리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저기 이제 이탈시킬 때는
그냥 조립하기 전에 사전에 나사를 한번 관통시켜요. 긴 나사 갖고 와가지고 쫙 돌려서 끝까지 관통시키면 끝부분에 이제 덜렁덜렁한 애들이 몇 번 얘를 나사를 체결했다 풀었다 체결했다 풀었다 하면은 밑으로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빠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 내부를 이렇게 슥슥슥 돌로 청소해주면 끝나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요거를 이제 서브트랙트 빼줘야겠죠. SU.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자, 얘를 선택하고 엔터. 자, 빼주면 자, 여기에 나사가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죠?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봐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깔끔하게 이거 너무 가까운 데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잘 파져 있죠. 예, 이렇게 잘 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나사부 표현이 다 끝났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서 요만큼 사이즈로 봐도 여기 나사 있는 게 그렇게 확 티나지 않죠. 예. 근데 실제 출력했을 때 지금 우리 모니터로 해서 모니터에 거의 꽉 차게 이렇게 사이즈를 키웠는데도 티가 안 나는데 종이에 출력했을 때 PDF로 출력을 했을 때 저 부분이 이렇게 티가 나느냐? 예, 티가 안 나요. 자. 그래서 저 내부에 있는 작은 구멍 나는 저기 나사내기 힘든데 피곤한데 그러면 어찌 보면은 안 해도 될 부분이에요. 저 부분. 근데 단 여기서는 안 해도 되는데 얘기했듯이 요 다음에 그렇게 이 축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주의하셔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해서 다 끝났고 이제 요거 다 그렸으면은 이제 우리 이제 2D로 그려져 있던 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도면층 앞에 1번 가시성을 딱 꺼요. 끄면 이제 얘만 남잖아요. 얘만 남으면 얘를 쭉 선택을 해서 델리트로 지워요. 그렇죠? 델리트로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살릴게요. 얘를 다시 살리고 UCS는 이렇게 쓰고 나면 이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UCS 엔터 두 번 쳐가지고 원래 자리로 항상 돌려주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UCS는 쓰고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번 작업을 할 때 다른 작업을 할 때 UCS가 헷갈려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기본 상태로 작업을 하고 나면 돌려주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본체에 대한 모델링이 전부 끝났고요. 요번 영상에서는 요 나사에 대한 나사부 어떻게 모델링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인벤터에서 아까 봤듯이 나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없잖아요. 나사를 작성을 할 때도 요거랑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인벤터는 약간 다른 게 코일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 헬릭스라는 그 나선형 곡선을 안 만들고요. 스윕이란 명령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 코일 명령으로 끝나요. 요거 하나로 그 되게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솔리드웍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퓨전에서는 나사를 만들어주는 모델링 해주는 명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되고 퓨전은 얘기가 다르지만 퓨전은 이제 옛날 버전이라는 게 없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되는 게 소프트웨어가 퓨전이니까 그게 없는데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옛날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 아주 오래된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저 나사산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럴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솔리드웍스는 제가 예전에 써봤지만 그 나사산 만드는 명령 없을 때 써봤지만 솔리드웍스는 그 지금 나선형 곡선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 스윕을 쓰는데 나선형 곡선을 안 그리고도 저 나사 모양을 스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좀 독특하죠. 제가 이제 솔리드웍스 정품 소프트웨어 가지고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거 쓰면은 훨씬 오토캐드보다는 좀 편하게 작업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티아는 워낙 옛날에 써봐가지고 저 기능이 없을 때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티아에서는 지금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카티아는 최신 버전도 카티아나 이제 크레오의 특징이 뭐냐면 저런 편리한 기능들을 안 넣어주는 게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이에요. 그냥 네가 노가다 뛰어라고 그냥 냅둬요. 이런 기능들을 추가 안 해줘요. 잘. 그런 게 특징이어서 아마 없으면은 지금 했던 방식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UGNX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저 나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없으면 지금 저처럼 저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사를 모델링 했지만 3D 전문 3D 캐드에서 나사를 모델링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은 한심한 짓이에요. 진짜 이미지적으로 저 나사산이 실제 모양처럼
돌출되어 있는 저런 이미지가 필요하다. 이미징 작업, 설계 작업이 아니라 이미징 작업에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설계적인 관점에서는 나사상을 모델링하는 거는 전혀 필요 없는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설계를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뭐 불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공고에 있는 선생님이 무조건 나사상을 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설계의 개념을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그 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고에서. 어느 공고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 한심한 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한심한 게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가 한심하거든요.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제 수업하고 틀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왜 그 선생님이 말씀해 그 부분이 왜 잘못된지를 제가 논리적으로 다 깨줘요. 깨주면은 얘가 이제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이제 딸리니까 본인이 잘못된 건데 지금 억지로 우기고 있는 거죠. 공격을 당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그게 몇 번 쌓이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옹졸하냐면 다른 학생들하고 이 학생을 차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이제 문제지를 주고 전 선생님에게도 문제지를 주고 그 문제 풀이가 다 끝나고 나면 답지를 줬다 그러거든요. 이 학생한테는 안 줘요. 아니 근데 무슨 학교 교사가 무슨 초딩도 아니고 자기 잘못된 거 그걸 몇 번 지적을 했다고 학생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이 잘못한 거를 지적을 했다고 그러면 저라면 그럴 거예요. 저한테 배우던 학생이 선생님 그거 선생님이 틀리셨어요라고 지적을 했고 그 틀린 게 맞다라고 하면 저는 깔끔하게 인정해. 감사합니다. 학생 때문에 제가 모르던 걸 알았네요. 라고 고마워할 거예요. 근데 무슨 공고 선생이 옹졸해가지고 애한테 그따위로 합니까? 이거는 여담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 되게 길게 찍었는데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